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결국 억지로 아내 핸드폰을 뺏어서 그놈과 연락한 것들을 열어보는데 그 순간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누님 자기 그래가면서 다정한 말들을 주고받았더라고요. 하트는 물론이고 보고 싶다, 언제 만나냐 등등 제가 보기에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을 법한 말들이었습니다. 아내는 메시지를 읽고 있는 저의 표정을 보더니 그런 사이는 아니었다며 오해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오해? 아니 그럼 처음에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한 이유가 뭐야? 당신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랬어.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었다고. 아무 사이도 아닌데 보고 싶고 언제 만나고 그런 말을 해? 그제서야 아내는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군요. 잘못했어, 미안해. 그런데 정말 이상한 짓은 안 했어. 글쎄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접근한 것 같아. 미자하고도 비슷한 대화를 했대. 그게 그놈 수법인 것 같아. 아유,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저는 당장이라도 아내를 집에서 내쫓고 싶었지만은 그런 사이는 아니었다며 오해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당장이라도 아내를 집에서 내쫓고 싶었지만 사기든 바람이든 그놈을 찾는 것이 우선일 것 같아서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놈은 이미 사기 전과가 있는 놈이더라고요. 심지어 예전에도 부동산 사기로 교도소에 수감된 전적이 있는 놈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사기치는 게 몸에 배어있는 놈이라 그런지 경찰이 다방면으로 수사를 했는데도 그놈은 잡히지 않았죠. 그 뒤로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느니 마느니 했지만 아직 아이들이 결혼도 하지 않았던 터라 선뜻 이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었지만 결혼 내내 저의 무관심에 너무 외로웠다고 울면서 말하더군요. 자기를 그저 집안일 하는 사람 내지는 아이들 엄마로만 봤지 언제 여자로 대해준 적이 있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준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타인의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것이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아내의 약한 부분은 어쩌면 제가 만든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찌 보면 구차한 변명일 수도 있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내의 말이 맞더라고요. 저는 단 한 번도 아내에게 다정한 남편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아이들의 미래와 아내의 행동에 제 잘못도 있다는 생각을 한 저는 아내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풍파가 지나가고 우리 부부는 다시 예전처럼 지냈지만 사기로 산 땅을 다시 팔지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을 판 돈으로 아이들 결혼할 때 집이라도 사주려고 했는데 아이들 결혼할 때쯤 팔려고 보니 손해가 막심해서 그럴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식들이 결혼할 때 아이들에게 그 땅을 1000평씩 나눠 주었습니다. 언젠가 오를 거라고 절대 팔지 말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에게 애물단지가 되어 있었죠. 그 땅에 묶인 6억 원을 생각하면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6억에 산 땅을 600에 팔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전 이제 50이 다 된 아들놈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버지, 어떤 사람이 그 땅을 사겠다는데 팔까요? 평당 1만 원까지 쳐준대요. 시세보다 2배는 높은 금액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서 사기꾼 아니냐고 절대 그 사람 말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당 20만 원을 주고 샀는데 만 원이면 훨씬 손해라고
절대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놈은 필요 없는 땅이라서 팔고 싶었는지 제 말을 듣고 있지 않고 전화를 한 부동산 중개를 만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땅의 명의는 내 것이 아니지만 아버지께 물려받은 땅이라서 아버지 허락 없이 못 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팔라고 해서 아버지가 의심이 많으셔서 땅을 팔지 말라고 한다고 말했더니 이쪽에서는 제법 유명한 사람이래요. 요즘 개인 방송하는 곳에 좋은 땅 보는 방법 찍어서 올리기도 한다고요.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제법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냥 팔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사람의 개인 방송을 보여주는데 저는 방송에 나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물을 보고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화면에서 유창하게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 그 남자는 20년 전 저와 아내에게 사기를 쳤던 그 나쁜 놈이더군요. 많은 세월이 흘러 그 사람도 늙었지만 분명 그때 그 사기꾼이었습니다. 여보 빨리 일리 와봐. 왜 그래요? 뭔 일이라도 났어요? 상황을 전혀 모른 채 태연하게 다가오는 아내에게 휴대폰을 건넸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봐봐. 이 사람 그때 이 사기꾼 놈 맞지? 이름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얼굴은 그놈 맞는 것 같아. 어머머, 그 사람 얼굴 맞다. 확실해. 근데 이거 뭐야? 그 사람 찾은 거야? 아내 역시 아들이 보여준 영상을 보고 저희한테 사기친 그 부동산 중개인이 확실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 새끼가 승재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우리가 승재한테 물려준 땅 시세 2배를 쳐줄 테니까 팔라고 했대. 아마 우리가 사기당해서 산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판 줄 알고 접근한 것 같아. 아들인지 모르고 말이야. 아들은 가만히 앉아있자 아내와 제가 주고받은 대화를 들으며 상황 파악을 하려는 것 같더군요. 이 영상에 있는 사람 말이야. 너한테 땅 팔라고 연락한 부동산 중개인 맞냐? 네, 맞아요. 제가 그 사람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 들었어요. 그 얼굴이랑 저 영상에 있는 사람이랑 같은 사람 맞아요. 이놈이 그놈이야. 20년 전에 네 엄마한테 땅으로 사기친 놈. 네?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는 놀란 아들에게 20년 전에 사기친 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말을 했더니 아들이 이미 저희 부부가 사기당한 건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공소시효가 지나 그놈을 찾는다고 해도 잡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선 자기가 땅을 팔 것처럼 이 사람이랑 계속 연락을 할 테니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기다릴 수가 없었던 우리 부부는 다음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우리 이야기를 해주었죠. 아버님, 어머님, 죄송하지만 아드님 말씀대로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때 사기죄로 넣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사기 전과가 있었다고 하니 계속 사기를 치고 다녔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말을 듣고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에게 경찰서에 다녀온 이야기를 했더니 정확한 사건이 없는 이상 경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죠. 그 말에 힘이 새는 느낌이 들더군요. 손만 뻗으면은 내 돈을 떼어먹은 놈을 잡을 수가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경찰서의 부동산 기획 사건으로 문의 남기신 장영훈님 맞으시죠? 혹시 그때 말씀하신 사람 소재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저희 이야기를 들어준 경찰이 갑자기 그 사기꾼에 대해서 물어보더군요. 그러면서 저희가 다녀간 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사를 해봤는데 몇 년 전에도 기획 부동산 사기로 신고가 들어온 게 있어서
지금 수배자 목록에 올라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부부한테 사기친 걸로 감옥에 갈 수는 없지만은 지금 잡으면 다른 사람에게 사기친 것 때문에 감옥에 보낼 수 있다며 협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협조라면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야죠. 아들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사기꾼에게 땅을 팔 거라고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고 그 장소에 경찰이 출동해서 사기꾼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제 아들에게 사기를 칠 생각이었는지 신난 얼굴로 나왔다가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죠. 그렇게 그러면 다시 감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또 사기를 치려고 했던 그놈에게 괘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놈에게 따져 묻고 싶었지만은 그놈과 직접 만날 수 없던 저는 담당 경찰에게 대체 자기가 사기쳐서 판 땅을 왜 20년이 지나서 다시 살아 나타난 건지 좀 물어봐 달라고 했죠. 사실 그 과정에서 아들에게 사기를 치려 한 것이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연락을 준 경찰이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저와 아내가 20년 전에 산 그 땅이 곧 개발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땅을 다시 사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네요. 저희 아들에게 사기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꾸며낸 것이었죠. 그 일이 있고 땅값은 한 푼도 오르지 않았어도 내 손으로 나한테 사기친 놈을 잡아놓았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었던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땅 주변 소식이 나오면서 개발이 될 예정이라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죠. 정말 이 지역이 개발된다는 건가? 설마 그때 그 사기꾼 말이 진짜였어? 온갖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일단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기사가 나온 뒤로 갑자기 땅값이 치솟으면서 저희가 산 값의 몇십 배로 훌쩍 뛰더군요. 소위 말해서 20년 만에 대박이 난 겁니다. 저희는 그 땅값이 어느 정도 오른 후에 자식들과 상의해서 저희 몫의 땅을 팔았습니다. 아들놈들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더 오를 것 같다고 좀 더 있다가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부가 남은 생 동안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금액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얼마 전 그 돈으로 공기 좋은 곳에 주택을 지어서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이 제 오랜 로망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관리하기 힘들다고 만류해서 적당한 크기로 타협을 볼 수밖에 없었네요. 그리고 지금은 아내도 저도 두 다리 쭉 뻗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20년 동안 부동산 뉴스만 보면 아내가 사기당한 것 때문에 가슴이 답답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기 덕분에 편안히 노후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네요. 아내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지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요즘 제 기분은 아주 좋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와 저는 충분히 상의를 하며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되든 잘못되든 아내나 저 혼자만의 탓이 안 되도록 말이죠. 지금은 아내와 20년 전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웃을 수도 있네요. 새삼 아내와 다정하게 편안히 늙어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아내가 좋아하는 귤 피자를 만들어줘야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